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결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박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트집 잡는 겁니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강민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좋은 집안과 인연 맺고 싶어요. 계속 의심하고 트집 잡는 집안과는 힘들 것 같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2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진실을 찾아낼지, 그리고 화려한 미소 뒤에 숨은 120억 원의 비리가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52살이에요. 부산시청 문화정책과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28년째예요.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죠. 남편 민수는 고등학교 교사예요. 54살이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딸 수아는 28살입니다. 외동딸이에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저희 부부의 자랑이죠. 3개월 전 수아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 누구랑? 강재우. 기업 컨설턴트야.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저는 기뻤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요. 일주일 후 수아가 재우를 데려왔어요. 30살 청년이었어요. 키 크고 단정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린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재우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어요. 수아를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좋은 사위감이었어요. 한 달 후 재우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상견례였어요. 재우가 장소를 정했어요. 해운대 스카이라운지로 하겠습니다. 거기요? 네. 부모님께서 거기가 편하시대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스카이라운지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우리가 비용 부담할게요. 아니에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우는 웃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부모님께서 하신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초대장이 왔어요.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초대장이었어요. 박서현님, 민수님을 해운대 스카이라운지로 초대합니다. 저는 초대장을 만지작거렸어요. 너무 화려한데. 불안했어요. 우린 평범한 사람들인데 저쪽은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상견례 날이 왔어요. 저는 새로 산 정장을 입었어요. 백화점에서 20만 원 주고 샀어요. 민수도 양복을 입었어요. 오래된 양복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잘 될 거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그렇겠지. 우린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어요. 스카이라운지는 50층 건물 꼭대기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하지 마. 괜찮아. 문이 열렸어요. 화려한 조명이 보였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통유리 너머로 부산 야경이 펼쳐졌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우릴 안내했어요. 예약석으로 갔어요. 테이블에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재우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는 5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죠. 어머니는 50대 초반쯤이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재우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위압감이 있었어요. 우린 앉았어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건설회사 경영하고 있습니다. 박서연입니다. 시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민수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재우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메뉴판이 왔어요. 저는 가격을 봤어요. 코스 요리가 1인당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저는 당황했어요. 뭐 드시겠어요? 강민호가 물었어요. 아, 저희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주문할게요. 그는 직원에게 주문했어요. 와인도 함께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저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긴장됐거든요. 강민호가 말했어요. 수아 양 참 좋은 아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재우가 잘 만났어요. 저희 딸이 부족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더 부족하죠. 대화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이소영이 물었어요. 서현 씨 시청에서 무슨 일 하세요? 문화정책과 팀장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안정적이시겠어요. 네, 그럭저럭요. 민수 씨는 교사시라고요? 네. 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민수는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어요. 강민호가 말했어요. 이제 결혼 얘기를 해볼까요? 네. 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민수를 봤어요. 저희는 평범하게 하려고 합니다. 평범하게요? 네. 딸 의견 존중해서 필요한 것만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신혼집은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해운대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걸 신혼집으로 줄 생각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건 너무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당연한 거죠. 이소영이 말했어요.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낼게요.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게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다 하려고 하지? 불편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린 헤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왜 그래? 안 좋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뭔데? 뭔가 이상해.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도 뭔가 불안해. 걱정 마. 좋은 사람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것이 행복의 시작인지 아니면 불행의 시작인지. 일주일 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엔 강민호 측에서 제안했어요. 우리 집으로 오시죠. 편하게 얘기해요. 저희는 약속 날짜에 강민호네 집으로 갔어요. 해운대 마린시티였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여기에요? 민수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가 봐. 우린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이소영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안은 넓었어요. 100평은 되는 것 같았어요.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앉으세요. 우린 소파에 앉았어요. 강민호가 나왔어요. 오셨어요. 편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커피와 과일이 나왔어요. 강민호가 말했어요. 오늘은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하려고요. 네. 일단 예식장은 신라 호텔로 정했어요. 신라 호텔이요? 저는 놀랐어요. 신라 호텔은 부산에서 가장 비싼 예식장이었어요. 네. 우리 쪽 하객이 좀 많아서요. 하객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300명 정도요. 300명이요?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회사 관계자들도 많고 친인척도 많아서요. 저희는 100명 정도 생각했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쪽이 많은 거니까 비용도 우리가 더 낼게요. 저는 불편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저희도 괜찮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강민호는 단호했어요. 이소영이 말했어요. 그리고 드레스는 청담동에서 맞출 거예요. 청담동이요? 네. 제가 아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거기서 맞추면 예쁠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낼게요.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강민호가 이어 말했어요. 결혼은 가문끼리의 결합이죠. 네.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죠. 저는 손이 떨렸어요. 가문이라고? 우린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가문이라니. 강민호는 계속 말했어요. 저희 회사가 항만 물류 쪽인데 부산에서 꽤 큰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올해 매출이 500억 넘었어요. 직원도 200명 정도 되고요. 대단하시네요. 뭐 그럭저럭이죠. 작년엔 사회복지재단에 10억 기부도 했어요. 10억이요? 네. 사회 환원해야죠.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소영도 거들었어요. 저희는 주말마다 요트 타러 가요. 요트요? 네. 남편이 요트 동호회 회장이거든요. 아, 서현 씨도 요트 타보셨어요? 아니요. 못 타봤어요. 그럼 한번 같이 가요. 재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회 되면요. 대화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우리랑 너무 다른데. 불안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강민호가 말했어요. 점심 같이 하시죠. 예약해뒀어요. 어디요? 스카이라운지요. 거기 음식 괜찮더라고요. 아, 또 거기요? 네. 편하시죠? 네. 우린 다시 스카이라운지로 갔어요. 이번엔 점심 코스였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저는 먹으면서도 불편했어요. 강민호는 계속 자랑했어요. 작년에 이탈리아 출장 갔다 왔는데 거기 음식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올해는 프랑스 가려고요. 와이너리 투어 할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식사 중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한소정? 10년 전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친구였어요. 소정아. 저는 불렀어요. 소정은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아. 소정아, 여기서 뭐 해? 소정은 직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해. 일? 여기서? 응. 레스토랑 매니저야. 그렇구나. 소정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응, 알았어. 소정은 급히 자리를 벗어났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어요. 왜 저렇게 피하지?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강민호가 물었어요. 오래 걸리셨네요. 아, 죄송해요. 아는 사람 만났어요. 아는 사람이요? 네. 옛날 친구예요. 그러시구나.
식사가 끝나고 우린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했어요. 왠지 피곤하네. 나도. 저 사람들 좀 부담스러워. 나도 그래. 괜찮을까?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도착해 수아에게 전화했어요. 수아야, 엄마야. 엄마, 왜? 오늘 재우 부모님 만났어. 어땠어? 좋으셨어. 그치? 좋은 분들이지? 응. 근데 수아야. 왜? 재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 항만 물류 회사 경영하신대. 크게 하시나 봐? 응. 꽤 크다던데. 그렇구나. 엄마, 왜?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걱정 마. 재훈의 좋은 집안이야.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좋은 집안.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민수가 옆에 누웠어요. 왜 그래? 뭔가 이상해. 뭐가? 재훈에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랑 너무 달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수아가 힘들까봐. 괜찮을 거야. 수아 똑똑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피했을까? 그리고 강민호의 말도요. 결혼은 가문끼리의 결합이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불안이 커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부산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웠어요. 이틀 후 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현 씨, 이번 주말에 또 만날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모임하려고요. 와이프도 같이 오세요. 회사 사람들이요? 네. 결혼하면 자주 만날 사람들이니까 미리 인사시켜 드리려고요. 저는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민수와 저는 다시 스카이라운지로 갔어요. 이번엔 테이블이 컸어요.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죠. 강민호와 이소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우린 앉았어요. 곧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강민호가 소개했어요. 이쪽은 우리 회사 이사 김태진 씨하고 부인 정미란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전무 박상훈 씨.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모두 강민호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테이블이 꽉 찼어요. 저와 민수는 한쪽 끝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희는 거의 끼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했어요. 작년 실적 정말 좋았죠? 그럼요. 올해는 더 좋을 거예요. 해외 사업도 확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베트남 쪽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소영이 저를 봤어요. 서현 씨, 괜찮으세요? 좀 조용하시네요. 아, 네. 괜찮아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태진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번에 공익기금 얘기 어떻게 됐어요? 강민호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금액이 얼마였죠? 50억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뭐, 사회 환원이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공익기금? 그때 소정이 나타났어요. 테이블 옆에서 서빙을 도왔어요. 저는 소정을 봤어요. 소정도 저를 봤어요. 하지만 눈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소정은 접시를 정리하며 테이블을 돌았어요.
제 옆으로 왔을 때 뭔가를 테이블 위에 살짝 놓고 갔어요. 저는 내려다봤어요. 영수증 뭉치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작은 메모 카드가 끼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메모를 집었어요. 손바닥 안에 숨겼어요. 식사는 계속됐어요. 저는 메모가 궁금했지만 여기서 볼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모임이 끝났어요. 오늘 즐거우셨죠? 강민호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우린 헤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메모를 꺼냈어요. 뭐야, 그거? 민수가 물었어요. 소정이가 준 거야. 소정이가? 왜? 저는 메모를 펼쳤어요. 직접 말할 수 없어. 미안. 짧은 문구였어요. 뒷면을 봤어요. 강민호 항만 공익기금 회계 내역을 먼저 보세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써 있어?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메모를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민수는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근데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공익기금이 뭔데? 아까 식사 때 얘기 나왔잖아. 50억 기부한다고. 그게 왜 문제야? 모르겠어. 소정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소정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소정아, 나야. 메모 받았어. 무슨 뜻이야? 답장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항만 공익기금을 검색했어요.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부산 항만 공익기금 지역복지에 50억 기부 예정. 강민호 대표 사회 환원 앞장. 좋은 기사들이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지? 저는 더 깊이 검색했어요. 항만 공익기금 회계.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오해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소정이한테 다시 연락해봐. 직접 물어보는 게 나아. 응. 저는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왜 안 받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정의 메모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민호 항만 공익기금 회계 내역을 먼저 보세요. 왜? 뭐가 있는데?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컴퓨터를 다시 켰어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저는 문화정책과 팀장이지만 시청 전체 공익사업 내역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항만 공익기금을 검색했어요. 파일이 하나 나왔어요. 열어봤어요. 50억 원 기부 계획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회계 항목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저는 세부 내역을 클릭했어요. 에러가 났어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고. 이상했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공익기금 관련 다른 파일들을 찾았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항만 공익기금 감사 보류 안건. 열어봤어요. 감사 보류 사유 기부자 측 요청. 기부자 측 요청? 왜 감사를 보류하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청 감사실로 갔어요. 감사실 김 과장을 만났어요. 과장님, 항만 공익기금건 아세요? 아, 그거요? 알죠. 감사 왜 보류됐어요?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위에서요? 네. 기부자 측에서 요청했대요. 아직 집행 전이니까 나중에 하자고. 그게 말이 돼요? 저도 이상하긴 한데 뭐 큰 기부금이니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불편했어요.
과장님, 혹시 회계 내역 볼 수 있어요? 그건 좀 권한이 필요한데요. 제가 팀장인데 안 돼요? 팀장님은 문화정책과시잖아요. 이건 복지과 소관이에요. 그럼 복지과에 부탁하면 되죠? 그렇긴 한데 왜 갑자기 관심 가지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시청을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결혼식 날짜 잡았어. 언제? 2달 후. 벌써? 응. 재혼회에서 빨리 하자고 했어. 그렇구나.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엄마, 혹시 재혼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2달 후. 시간이 없었어요.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커졌어요. 이대로 결혼시켜도 될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부산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사흘 동안 저는 자료를 뒤졌어요. 시청 내부 시스템, 언론 기사, 공시 자료. 항만 공익기금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았어요. 민수도 도왔어요. 여보, 이거 봐. 기금 운영 방식이 이상해. 어떻게? 보통 공익기금은 투명하게 공개되잖아. 근데 이건 세부 내역이 없어. 정말? 응. 그리고 감사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복지과 직원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불완전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수아한테 말해야 했어요. 저녁 무렵 수아가 집에 왔어요. 엄마 왔어. 응, 수아야. 밥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같이 먹자. 우린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수아를 봤어요.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재우 아버지 말이야. 수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또 그 얘기야? 수아야, 들어봐. 엄마가 알아봤는데. 엄마, 그만해. 수아가 소리쳤어요. 뭘 그만해? 재훈의 집안 트집 잡는 거. 진짜 싫어. 트집 잡는 게 아니야.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문제? 증거라도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래? 엄마가 또 괜한 의심하는 거잖아. 수아야, 엄마는 널 위해서. 나 위해서? 나 위해서 내 결혼 망치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재우 아빠는 이미 언론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사회 환원도 많이 하시고 존경받는 분이야. 수아야,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엄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왜 재훈애를 믿지 못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아야, 엄마는 재훈애가 우리보다 잘 산다는 게 싫은 거지. 뭐? 인정해. 엄마는 재훈애가 부자라서 불편한 거잖아. 수아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왜 계속 트집 잡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아야, 엄마는 내가 불행해질까봐 걱정되는 거야. 난 불행하지 않아. 재우랑 행복해. 수아야. 엄마, 더 이상 재훈의 얘기하지 마. 제발.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가? 방에 갈 거야.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딸이 날 안 믿어.
시간이 필요해. 조금 기다려봐.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수아는 집을 나갔어요. 엄마, 나 재혼에 가서 며칠 있을게. 수아야, 그러지 마. 엄마랑 있으면 너무 힘들어. 수아야. 수아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흘 후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현 씨, 저 강민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간 좀 괜찮으세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우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강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오셨어요. 앉으세요. 네. 커피가 나왔어요. 강민호가 말했어요. 수한테 들었어요. 네. 서현 씨가 저희 집안에 대해 의심하신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서현 씨, 솔직히 얘기하죠. 강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희 집안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한 게 뭔데요? 공익기금 말입니다. 회계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강민호는 웃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서현 씨, 공무원이시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보네요.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딸 미래가 걱정돼서요. 딸 미래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강민호는 단호했어요. 저희 기금은 모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감사도 곧 받을 겁니다. 그럼 왜 계속 미뤄지는 거죠? 절차상 이유입니다. 서현 씨가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민호가 이어 말했어요. 서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아들이랑 수아 양 정말 잘 어울려요. 하지만요? 부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끼리의 문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좀 협조해 주세요. 괜한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화가 났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뭘 확인하시려고요? 공익기금 회계요. 그건 저희 회사 일이에요. 서현 씨가 관여할 일 아닙니다. 딸 결혼인데 관여 못하나요? 물론 관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시면 안 되죠. 선이요? 네. 지금 서현 씨는 선을 넘고 계세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서현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결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우린 좋은 집안과 인연 맺고 싶어요. 계속 의심하고 트집 잡는 집안과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희가 트집 잡는 겁니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달 후 결혼인데 이대로 가도 될지. 그는 나갔어요.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을 가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결혼 취소될 수도 있대. 뭐? 내가 계속 의심하면 결혼 못한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어떡하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도 떠났고 사돈한테는 압박받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다시 일어서야 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눈빛이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결연함으로. 저는 다시 싸울 준비를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저는 소정을 찾아갔어요. 스카이라운지로 갔어요. 직원 입구로 들어갔어요. 소정아, 박서현이라고 하는데 한소정 씨 좀 만나고 싶어요. 프론트 직원이 전화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나자 소정이 나왔어요. 서연아. 소정아. 우린 직원 휴게실로 갔어요.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앉아. 우린 마주 앉았어요. 소정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서연아, 왜 왔어? 메모 때문에. 아. 소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너 왜 그런 메모 줬어? 무슨 뜻이야? 소정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나 10년 전에 강민호 재단에서 일했어. 뭐? 회계팀이었어. 공익기금 관리하는 일이었지. 저는 숨을 죽였어요. 소정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거든.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뭘? 공익기금이 여러 계좌로 이동되고 있었어. 그리고 사라졌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라졌다고? 응.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반복됐어. 수억 원씩. 그래서? 나 상사한테 보고했어. 근데 상사가 묵살했어. 그냥 넘어가라고.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나 못 넘어가겠더라. 그래서 내부 고발하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해고됐어. 그리고 소송 압박 받았어. 소송? 응. 회사 기밀 누설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결국 합의했어. 조용히 있는 조건으로. 소정아. 그 후로 공무원 시험도 포기했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 소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10년 동안 이곳저곳 떠돌며 일했어. 레스토랑, 카페, 호텔. 소정아, 미안해. 나 몰랐어.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소정은 저를 봤어요. 서연아, 너 딸이 강민호네 아들이랑 결혼한다며? 응. 그래서 메모 남긴 거야. 너라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소정아, 고마워.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 건데. 무서워서 못했어. 아니야. 충분해. 우린 서로 안았어요. 소정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서연아, 조심해. 강민호는 위험한 사람이야. 알았어. 우린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소정아,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계속 일하면서 살겠지. 나 도와줄래? 증거 찾는 거. 소정은 망설였어요. 서연아,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지킬게. 정말? 응. 약속해.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저는 소정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강민호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결심했어요. 딸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 후 재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저 재우입니다. 네, 재우 씨. 혹시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무슨 일이에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광안리 해변 카페에서 만나요. 조용한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광안리 해변이 보이는 작은 카페였어요. 재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재우 씨 왔어요.
재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USB였어요.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재우는 손을 떨며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공익기금 운영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제가 다 봤어요. 재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공익기금이 여러 계좌로 이동되고 사라지고 저도 알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무서웠어요. 재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몰아내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직원들, 거래처, 심지어 친구까지. 그래서 저도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부 자료를 조금씩 모았어요. 재우는 USB를 가리켰어요. 여기 다 있어요. 회계 장부, 계좌 이동 내역, 이메일 기록. 저는 USB를 집었어요.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수아 때문이에요. 수아요? 네. 저 수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우는 울먹였어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항상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시요? 네. 제 휴대폰 매일 다 체크하세요. 누구 만나는지 뭐 하는지.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수아한테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아버지가 알까봐. 재우 씨. 어머님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재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 아버지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수아랑 함께. 저는 재우의 손을 잡았어요. 재우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이 자료로 뭘 할 수 있어요? 감사원에 제출하면 돼요. 조사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당신 아버지는 처벌받겠죠. 하지만 그게 맞아요. 재우는 단호했어요. 저도 공범이에요. 알면서 방치했으니까. 하지만 이젠 끝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린 한참 앉아 있었어요. 재우가 말했어요. 어머님, 수아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제대로. 알겠어요.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오래 있으면 아버지가 의심하실 거예요. 조심해요. 네. 재우는 나갔어요. 저는 USB를 꼭 쥐었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봐. 뭔데? 재우가 준 거야. 강민호 비리 증거. 민수는 눈이 커졌어요. 진짜? 응. 회계 장부, 계좌 이동 내역 다 있대. 우린 컴퓨터로 USB를 열었어요.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어요. 공익기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여러 계좌로 이동됐어요. 그리고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이거 횡령이잖아. 민수가 말했어요. 응. 명백한 범죄야. 저는 더 자료를 봤어요. 이메일 기록도 있었어요. 강민호와 회계팀장의 대화였어요. 이번 기금 처리 조용히 해. 감사 피하게. 알겠습니다. 계좌 분산시킬게요. 좋아. 언론은 내가 막을 테니 걱정 마.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음 날 저는 감사원에 갔어요. 감사관을 만났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보하러 왔습니다. 제보요? 항만 공익기금 횡령 건입니다. 저는 USB를 건넸어요.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감사관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죠. 네. 일주일 후 감사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서현 씨 제보 감사합니다. 조사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곧 결과 나올 겁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이틀 후 뉴스가 터졌어요. 부산 항만 물류기업 CEO 강민호 공익기금 횡령 혐의로 조사. 50억 원 규모 기금 개인 계좌로 빼돌려. 텔레비전에 강민호 얼굴이 나왔어요.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변호사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호는 차에 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디어 끝났어. 그날 저녁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아야. 엄마 말이 맞았어. 미안해. 수아는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수아야. 엄마 집에 가도 돼? 당연하지. 와. 1시간 후 수아가 집에 왔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힘들었지? 응, 엄마. 정말 힘들었어. 우린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딸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감사원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재우가 준 자료 소정의 증언, 제가 찾은 시청 내부 문서.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저는 민수, 재우, 소정과 함께 검찰에 갔어요.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자료가 방대하네요. 네. 10년 넘게 쌓인 비리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흘 후 검찰이 움직였어요. 강민호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항만 물류기업 강민호 대표 공익기금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검찰 120억 원 규모 횡령 의혹 수사.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강민호 회사 건물이 비쳤어요. 검찰 직원들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다음 날 강민호가 소환됐어요. 뉴스에 그의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막아섰어요.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요? 재판에서 밝히겠습니다. 강민호는 검찰청으로 들어갔어요. 12시간 조사받고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그날 저녁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가도 돼? 물론이지. 와. 1시간 후 수아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수아야. 저는 딸을 안았어요. 수아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말 안 들어서.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난 재훈애가 정말 좋은 집안인 줄 알았어. 알아. 근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일 줄 몰랐어. 수아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아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응? 사랑한다고 해서 죄도 지워지는 건 아니야. 재우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넌 아니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재우는 어떡해? 재우는 괜찮을 거야. 용기 낸 아이니까. 재우가 엄마한테 자료 준 거 맞지? 응. 재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수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나 재우 만나봐도 돼? 만나야지. 재우도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수아는 재우를 만났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어요. 어땠어? 재우가 부모님이랑 결별한대. 결별? 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대. 독립한대. 그렇구나. 재우가 말하더라.
자기 힘으로 살고 싶대. 아버지 돈에 의지하지 않고. 훌륭한 결정이네. 수아는 웃었어요. 엄마, 나도 재우 도와줄래. 그래, 그렇게 해.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재우도 소정도 증인석에 섰어요. 강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강민호, 공익기금 횡령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회계장부, 계좌 이동 내역, 이메일 기록 모두 확보됐습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고요? 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겁니다. 재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증인 한소정, 증언해 주시죠. 소정이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10년 전 피고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계팀이었습니다.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공익기금이 여러 계좌로 이동되고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피고인이 지시했습니까? 네. 직접 지시했습니다. 강민호는 얼굴을 붉혔어요. 거짓말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어요. 증인 강재우 증언해 주시죠. 재우가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피고인의 아들입니다.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아버지가 공익기금을 횡령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 번. 언제부터입니까? 5년 전부터입니다. 강민호는 재우를 노려봤어요. 재우야, 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이 자식이.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소리쳤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증거는 명확했어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강민호 징역 7년 및 벌금 150억 원. 또한 공익기금 횡령액 120억 원 전액 환수. 강민호는 무너졌어요.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강민호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어. 법정을 나오는데 이소영이 저를 막아섰어요. 박서현 씨. 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남편 때문이죠. 당신이 고발만 안 했어도. 그럼 제 딸이 불행해졌겠죠. 이소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우린 만날 일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민수와 수아, 재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아야. 우린 깨어났어요. 재우가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저 이제 독립합니다.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수아가 재우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수아야. 우린 함께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가슴이 가벼웠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그리고 딸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수아는 재우와 잠시 거리를 뒀어요. 엄마, 나 좀 시간이 필요해. 그래, 천천히 해. 재우도 이해해줬어. 서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수아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선생님이 좋으시더라. 많이 도움돼. 다행이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래? 응. 서로 건강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더라. 저는 딸이 성숙해진 걸 느꼈어요. 재우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부산 시민센터 청년 상담사였어요. 어머님, 제가 청년들 상담하는 일 시작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네. 돈은 많지 않지만 보람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재우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도 변했어요. 시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공익기금 감사 시스템 구축 TF팀이었어요. 팀장님, 이 시스템 정말 필요했어요. 직원들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저는 전국 지자체 공익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회계 내역 실시간 공개, 정기 감사 의무화,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 모두 담았어요. 박 팀장님 덕분에 부산이 모범 사례가 됐어요. 시장님이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소정도 새 출발을 했어요. 시청 공무직 채용에 합격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추천서 써줘서 합격한 것 같아. 아니야.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거야. 그래도 고마워. 소정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느 날 저녁 저는 책상을 정리하다 소정이 준 메모를 찾았어요. 강민호 항만 공익기금 회계 내역을 먼저 보세요. 작은 메모였지만 모든 걸 바꿨어요. 저는 메모를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걸었어요. 사람의 말보다 기록을 먼저 보세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액자를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항상 진실을 찾자. 겉모습에 속지 말자. 주말이 됐어요. 수아와 함께 광안리 해변을 걸었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나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처음엔 엄마가 잔소리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진심으로 걱정해 준 거였지? 그럼. 엄마 사랑해. 저는 딸을 안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바다는 잔잔했어요. 엄마, 나 재우랑 다시 만나보려고. 진짜? 응.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잘 생각했어. 재우도 많이 변했어. 이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 그럼 됐다. 우린 계속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먼저 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됐어.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수아는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수아와 바닷가를 걸었다. 딸이 많이 성숙해졌다. 나도 배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먼저 진실을 봐야 한다는 것을.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부산 야경이 반짝였어요. 예전처럼 화려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알았으니까요. 빛나는 것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법을요. 다음 날 출근해서 책상 앞 액자를 봤어요. 사람의 말보다 기록을 먼저 보세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을 보는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